44일간 실종됐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충북에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며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대학생이 충북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선된 배경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의 지방우선 정책에 따라 여야가 늘린 지역방송 예산을 기재부가 무더기로 삭감했습니다. 갑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실종 44일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청주 50대 여성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바로 54살의 김영우입니다. 충북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평소 지역에서 기부와 봉사를 해온 사업가로 알려져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SUV 차량을 몰고 호수로 들어가는 남성. 곧바로 홀로 걸어 나와 사라집니다. 차량의 주인인 여성은 실종 44일 만인 지난달 27일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4살 김영우로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우는 폐수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선 평소 기부와 선행을 꾸준히 해온 인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용의자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다 놀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우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신상이 공개됐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우는 취재진 앞에서 범행 이후 40여일이 지옥과 같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분들한테는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0일 동안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범행 계획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영우가 사전에 도로 CCTV 위치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범행 직후 벌였다는 흉기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음성군 대소면 미호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출 지점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159농가 225만여 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쯤 나올 예정이며 확정될 경우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음성에서는 지난 10월에도 AI 항원이 검출됐지만 저병원성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어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K바이오스케어 조성부지 63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는 2032년까지 8년 동안 매입비 7,178억 원을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충북지사는 충청북도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바이오스케어 사업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최근 관련 조사를 면제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엄 후 1년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장해온 시민들도 있는 가운데 윤어게인을 외치며 탄핵 반대를 주장한 대학생이 최근 충북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3월 충북대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는 진보 주최 측과 보수 유튜버들의 충돌도 있었지요. 이번 총학생회장의 당선 배경을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충북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그런데 갑자기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 집회 중인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아 불까지 지릅니다. 자, 불 떼었다! 불 떼었다! 당시 충북대에선 이들 지지자들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재학생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제 편향성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난달 27일 이 학생은 충북대의 내년도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극우 유튜버와의 직접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탄핵 반대 입장은 여전한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학교를 정쟁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느낌이 강한 질문이어서 네, 사실 입장은 없다라고 말씀. 문 씨는 투표율 52.9%, 득표율은 63%로 경쟁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탄핵을 반했으니까 이 후보자를 뽑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투표를 하진 않았고 그냥 그 사람이 뭐 선거운동을 하고 그냥 공약을 보고 그런 걸 좀 중점을 보고.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탄핵 반대를 외치며 극우 유튜버들이 재학생을 폭행했던 일은 어느새 잊히고 있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의 사상이니까 존중하고 이 학교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이제 탄핵 반대 어떤 그런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다른 분을 뽑지 않았을까. 학생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캠퍼스 우경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대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셀프 쿠데타를 옹호하는 그 사람에게 표를 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충북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극우 논란을 가진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지방 우선 정책을 강조했고 이에 여야는 그중에서도 함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더기로 삭감했습니다. 207억 원의 예산에서 150억 원을 유보금으로 돌린 것인데요. 기재부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 소멸 해소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연 45억이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 가운데 150억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그 기재부가 지역 중소방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 기능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또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원하기 싫어해서 하는 어떤 기획재정부의 갑질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을 벌였다. 예산안을 발의한 의원실도 이를 심의 의결한 과방위와 예결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역 소멸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중요한 지역 방송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추경이 됐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방송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도 잇따라 예고돼 있습니다. 지역방송단체와 언론노조, 종교방송까지 나서 기재부의 노골적인 지역 무시에 반발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의 통합신청서 제출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찬반 투표 결과 충북대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세 주체 모두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져 통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교통대는 세 주체 모두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가 찬성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심의 전까지 신청서 제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두 대학은 향후 절차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교통대와 충북대 통합에 대해 충주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과 지역의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통합은 한국교통대가 충북대로 사실상 흡수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절차적 부당함과 지역 여론을 외면한 지역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덧붙이며 교육부가 두 대학의 통합에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트북을 살 때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볍고 또 배터리가 오래 가느냐이겠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16인치 노트북들을 시험 평가한 결과 휴대성과 사용 시간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구매하실 때 꼼꼼한 비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올해 출시된 16인치 디스플레이, 메모리 16GB 등을 보유한 노트북. 한국소비자원이 시험 평가한 제품별 편의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험 제품 가운데 본체와 충전기를 합산한 무게는 LG전자 제품이 1.37kg으로 가장 가벼웠는데 아수스 제품은 2kg대로 가장 무거워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떨어졌습니다. 연속 사용 시간에선 휴대성과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터리를 완전 충전 후 연속으로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측정한 시험에선 레노버 제품이 13시간 2분으로 가장 길었고 아수스 제품이 9시간 19분으로 뒤를 이은 반면 LG전자는 5시간 42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등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지 확인한 구동 속도는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가 연결하지 않았을 때보다 빨랐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했을 때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우수했고 충전기 미연결 시에는 전 제품 속도가 조금 떨어져 양호 수준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는 대부분 우수했으나 애플 제품만 유일하게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는 외부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시험용 네트워크만 연결해서 시험하였을 때 애플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빨랐습니다. 음향 품질은 애플과 레노버,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카메라는 전 제품이 화상회의용으로도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시험 제품들의 가격은 170만 원대에서 230만 원대까지 최대 64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충전기 용량과 연결 단자 구성 등에도 차이가 있어 제품 선택 시 가격과 성능을 평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법무부가 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지난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농촌과 산업 현장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제발 단속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0제곱미터 하우스에 다 자란 미나리가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농민 김상수 씨 홀로 수확에 분주합니다. 하루 2-3시간 자며 당장 보내야 할 주문량만 작업 중입니다. 키가 더 커서 줄기가 꺾이면 상품성이 떨어져 한시가 급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한 2시 정도부터 내가 저녁 포장하고 하면 뭐 8시, 9시 정도 되거든. 잠시 눈 마주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하우스 옆 작업장에서도 재배한 미나리를 다듬고 포장하는 사람이 한 명뿐. 64살, 이 마을에서 가장 어린 이웃인데 농사일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손입니다. 유호 1위 15개 미나리 농가 대부분 일손 없는 상황이 같습니다. 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여파입니다. 한 3개월 내지는 길게는 4개월 동안 우리가 수확을 하는 시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그네들이 없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평균 연령 75세인 동네에선 일할 사람 구할 길이 없고 농가마다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 인력사무소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을 쓰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단속은 이어졌고 김씨 마을도 지난달 단속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3개 농가가 불법 취업으로 적발돼 일하던 작업자가 줄줄이 연행돼 갔습니다. 적발되면 농장주는 범칙금을 내야 하고 미등록 외국인은 강제 추방당합니다. 대구 도심 먹거리 골목의 대형 식당도 주방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저임금의 1.5배를 준다고 해도 연락 오는 한국인이 없어 지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을 썼다가 단속을 당했습니다. 출입문 다 막고 뒤에도 문 다 막고 뭐 화장실이고 뭐 테이블 밑이고 다 변명할 틈도 없고 말릴 틈도 없고 그냥 그 신원조회 해보더니면 바로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버렸어요. 취업 자격이 없거나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외국인 3명이 잡혀갔고 사업주도 범칙금 700만 원을 냈습니다. 더 막막한 건 일할 사람을 또 구하는 겁니다. 공고를 올리면은 일주일 있으면 한국 사람 한 번 정도 전화 와요. 한 번 정도 전화 오고 외국인들 하면 한 3명씩 전화가 옵니다. 당장 뭐 다 잡아가버리면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제 외국인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또. 노거초는 물론이고 대도시 건설 현장, 제조업체, 식당가까지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 정부는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 정책에 지역 사회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괴산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괴산군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어머니가 죽더라도 신이 되살려줄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중앙공원에 있는 900년 된 은행나무인 앞각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앞각수는 잎 모양이 오리의 발을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높이 20.5m, 가슴 높이 둘레 8.5m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